이제 국힘도 한계를 느끼나 봅니다. 어차피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인데 이제서야 이런 대응을 한다는 게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국힘 의원들이 이제야 제대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사는 생각지도 못한 전개일 텐데 뭐 때문에 이러는지를 보니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뉴스앤드토크는 그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있어야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정부 여당은 집권 이래 상대방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 정치로 일관해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는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지율이 갈 때까지 가버리니 어쩔 수 없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홍 시장은 로마 철학자 울키아노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며 이것은 요즘처럼 진영 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전구 만점의 요소라고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전구 만점의 열쇠는 공존의 정치이고 공존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상생의 정치가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정쟁이 격화로 나라의 혼란이 더 심화될까봐 더없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소기의 경일기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비단 홍 시장만의 비판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권 내 소심파로 꼽히고 있는 김용태 국힘 의원도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명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당 최연소 의원인 김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박재영의 한판 승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려면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하든 옳지 못한 행동을 하든 모든 비난의 화살이 여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것을 방어 못한다고 여당을 뭐라 할 것이 아니다. 여사께서 먼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입장 표명을 한 뒤 공개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한다면 여당도 충분히 방어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 표명 없이 이런 행동들 하니까 여당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기에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 노릇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육선의 조경태 의원도 여담하기 힘들다라며 비슷한 맥락의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또 여사께서 여담한테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명품백 논란 등에 대한 김 여사의 진솔한 입장 표명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의원과 자리를 함께한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단협위원장은 용산 관계자다 김건희 여사 사과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여사께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이야기했다더라. 이는 용산도 기류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여사께서 사과하면 좋겠다는 뉘앙스를 풍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위원장은 권영세 의원은 말씀이 신중하신 분인데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적당한 시기에 사과해야 하라고 했다며 친윤인 권 의원까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여론, 당내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 용산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갑자기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일까요? 이건 논리가 별로 설득력 깊지 않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내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보니 최근 만찬이 화근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국힘 입장에서도 너무 불통이라 답답했던 것이고 이대로 가면 정말로 망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2024년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불러 용산에서 함께 밥을 먹었죠. 정말 밥만 잘 먹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만찬이 드러낸 유일한 진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밥 한 번 하기 정말 어려운 사이라는 점뿐이었고, 이는 국힘한테도 타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말도 탈도 많았습니다. 독대 요청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원래 한 뿌리에서 온 이들인데 독대를 이해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 대표는 단둘이 만나 어떤 일을 의논하려 한다고 밝혔고요. 대통령실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반응이 재밌습니다. 대통령이 이해한 독대는 벼슬아치가 혼자 임금을 대하여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르는 일이었는지 대놓고 언론 플레이부터 하느냐고 맞섰습니다. 한 대표가 의논하려던 어떤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김희민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고 민생 현안에 당전이 유능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독대는 국정감사 시즌이라 국회의 시간이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원의 당대표가 자기 존재감을 세울 절호의 이벤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장단에 맞춰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독대 제의를 차단하기 위해 만찬 자리를 아예 상결례로 규정했습니다. 상결례라면 은당 3호 간의 발언 교환이 있어야 할 텐데 본인이 모두 발언을 하고는 한 대표에게 인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해녀나 당정 지도부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의정 갈등의 의라도 입 밖으로 내뱉을까봐 원천 차단해버린 꼴이었습니다. 대화 단절의 시간을 채운 건 체코에 다녀온 윤 대통령의 일방문시였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무용담, 원전 생태계에 대한 장광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떠드는 MZ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꼰대 회식이었던 셈인 것이며 국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을 거라는 것이죠. 만찬에 참석했던 김종혁 최고위원도 비판을 했죠.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에게 말을 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슨 얘기할지 다 안다, 존법 없다, 껄끄럽다는 입장 같았다고 전했을 정보니 얼마나 황당했겠냐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핀이다, 적자수주다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역시 만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회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했고, 대통령실이 전날 원전 수출의 경제성 의문 제기에 어느 나라 정당 언론이냐며 반발한 데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체코 방문 성과가 있었다면 정확히 설명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속력 없는 양해각서, 정부의 대대적 홍보 거품을 걷어내면 윤 대통령의 나흘간 체코 방문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한국수 여권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인 건 맞지만 아직 수주를 완결지은 것은 아닙니다. 한수원이 체코에 지으려는 원전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을 철회하지도 않았습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원전처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지오 부품을 사서 쓰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정부가 당초 홍보했던 전 부품 국산화를 전제로 한 계산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체코는 원전 건설에 현지 기업의 60% 참여율을 희망합니다. UAE와 달리 체코는 유럽연합원전 안전규제와 노동기준을 적용받아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체코는 원전 2기 중 1기의 자금 조달 계획만 밝혀 한국의 저리 융자의 상당 부분 의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왜 비판하느냐라며 때를 쓰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안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2년간 해외 순방만 갔다 왔다 하면 선거 얻기로 유명하다는 걸 뉴스를 안 봐도 대부분이 압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수백억 수조원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당연히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당연한 걸 못 받아들입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1등 정치 비평 채널 뉴스앤드토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